네, 그러면 이제 구독자 반응을 좀 살펴보는 댓글 코너도 바로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윤 전 대통령의 관저 산책, 그리고 건강 이상설, 그리고 관저 퇴거까지 계속해서 이제 근황을 좀 전해드리고 있었는데요. 그 사저에 도착하고 맞은 첫 주말이었죠. 아크로비스타에서 산책하는 윤 전 대통령의 사진도 어제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를 보시고 오늘 구독자분들께서 뭐라고 해주셨냐면요. 김성훈 경호차장님, 경호원님들, 그리고 대통령님, 여사님 보좌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역대 정권 중 짧은 시간에 가장 열렬히 사랑받은 대통령,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산책에는 직접 함께할 수 없지만 정말 마음만큼은 함께 산책하는 것처럼 애정 담은 댓글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맞는 말인 게 이제 헌정사상 정말 그 역대 대통령 중에서 청년들에게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이렇게까지 사랑받은 대통령은 없었다고 이제 패널분들도 그동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아마 어제였죠. 조금 이제 언짢은 모습을 조금 보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저희 다른 댓글도 또 띄워주시면 그 브라이언 킴님이 뭐라고 해주셨냐면 왜 계몽령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당당하고 결사적으로 밀어붙여야 한다. 부모님들에게 강도가 위협하는데 아들이 몸으로 밀어붙인 게 어찌 위법인가? 정당방위 아닌가? 이게 아마 어제 있었던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 대한 구독자분의 반응 중 하나인데요. 대통령도 아마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 82분간 직접 변론했죠. 모든 혐의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공소사실 중 소총과 케이블타이 준비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대목에서는 고개를 저으면서 이제 주장을 조금 반박하면서 강하게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치인 체포조를 구성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할 때는 주먹으로 책상을 몇 차례 내려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82분간 변론을 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아마 답답함과 화가 나는 마음을 조금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마 대변인님 이거 보셨을 것 같습니다. 주먹으로 탕탕 내리치는 모습. 뭐 저희가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이 모습을 재현한 그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네, 어제 많은 보도들이 있었죠. 그 언론 취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내부 분위기를 저희가 좀 어떤 언어상의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저희가 그 지난 헌법재판소 11차례 변론기일 때 봤던 그런 모습과 좀 대동소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그런 비언어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언어적으로도 그 당시에 고도의 통치 행위였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그 연장선에서 국민들께 이런 좀 입법 폭거에 대한 부당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측면들이 일관되게 가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물론 헌법재판소는 법리를 판단하는 곳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결정을 하는 곳이기 그렇죠. 때문에 형사재판에 비해서는 조금 더 느슨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한 반면에 지기현 이 판사 같은 경우,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했을 정도로 법리와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엄격하게 따지는 이런 판사인 만큼 지금 그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 검찰과 공수처가 혐의를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바가 헌법재판소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형사재판을 통해서는 규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의원님은? 예, 일단 그 지기현 판사는 그 법리에 충실하게 지금 이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검찰 조서에 있던 증거 능력 문제인데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로 피고인이 부정하면 그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이제 지기현 판사가 명백하게 이제 확정을 짓고 이제 결국 이제 이 법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유무죄를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께서 뭐 상황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직접 변론을 82분 동안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내용도 있습니다만 지금 검찰에서는 일부 좀 왜곡된 사실만을 가지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서 이제 경찰을 동원했다. 그리고 체포조를 이제 국회 본관으로 해서 이제 그 군인들이 그러니까 특전사 요원들이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다. 뭐 그리고 또 체포를 위해서 이런 어떤 케이블 타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가 이게 전혀 사실이 맞지 않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강하게 부인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15명을 데리고 간 특전사의 김현태 특임 단장 같은 경우 분명하게 케이블 타이는 정치인 체포용이 아니라
본관 그 출입문을 고정하기 위해서 이제 네네. 그런 것이고 또 총의 어떤 실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들어가지 않았다고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들어간 특임 단장이 이렇게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 조사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이제 부인을 지금 하신 것이고 그리고 제가 2주 전에 그 제가 이제 몇몇 분들 이제 뭐 면회도 가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 재판하는 도중에 예를 들면 경찰에 대해서 국회 봉쇄를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이제 몇 명 필요하냐 하니까 네. 뭐 최소한 뭐 2천에서 한 뭐 3천 명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몇 명 동원했냐 하니까 뭐 몇 명 동원했다 하니까 그럼 처음부터 봉쇄한 의도가 없었겠다 이런 식으로 좀 상당히 실체적인 어떤 진실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는 지금 그 검찰 조서에 어떤 증거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법정에서 지금 다투고 있는 이런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이걸 가지고 뭐 내란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처음부터 상당히 좀 문제가 있겠다. 네. 그리고 진행되는 건 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헌법의 권위자이신 허영 교수가 항상 이야기한 것처럼 1945년 이후로 현직 대통령의 국가 원수에 의한 국가긴급권 발동이 내란과 탄핵으로 입증된 사례가 한 군데도 어느 한 국가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사재판에서 저는 무죄가 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아니면은 공소 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누더기 사건 때문에 지금 증거 능력 자체가 다 탄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그 의원님 잘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그 지기현 판사가 과연 그러니까 국회가 300명의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좌진들이 각 9명씩이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명씩 하면 최소 3,000명 정도가 국회에 포진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더군다나 3,000명을 또 일일이 마크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고 그 국회의 이 넓은 이 국회의사당을 에둘러싸서 입장을 못하게 만들어야 국회 봉쇄라는 주장이 성립을 하는 건데 네. 거기에 필요한 병력이 2,3,000명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투입했던 그런 병력의 숫자가 2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과연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권능을 마비시킬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과연 이 정도 정말 어떤 안전 통제가 가능한 수준의 이런 인원만 투입을 했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봤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이 가능성과 상황들로 봤을 때는 형사재판에서 최소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만약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가 네.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진행이 돼서 사실 입증이 안 되는 것들을 예단해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 나중에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엄령인지 계몽령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총체적인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결국에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좀 밝히는 게 중요한 걸로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키인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지금 탄핵 후에 이사 준비 계속 들어가야 했죠. 그리고 관저 떠나고 나서 산책도 이제 제대로 할 새 없이 지금 바로 형사재판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이제 많이 없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저희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